안녕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건강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건강의 키워드 면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수면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퀴즈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한 실험인데요. 초저녁에 같은 학년에 비슷한 IQ, 비슷한 성적을 가진 초등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환경이 똑같은 각기 다른 방에 들어가게 해서 똑같은 시간을 주고 단어 100개를 암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단어 시험을 치르고 양쪽 방에 있는 학생들을 그대로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외웠던 단어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어젯밤에는 양쪽 방의 학생들이 비슷하게 단어를 맞췄는데 자고 일어나서는 한쪽 방의 아이들이 다른 방에 비해 월등하게 단어를 많이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양쪽 방의 환경이 다 똑같았지만 딱 하나 달랐습니다. 정답은 말씀이 마치는 시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편히 주무셨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제때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굳이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공부하고 야식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남는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대신에 휴식의 일환으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느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면증 혹은 잘못된 생활 패턴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혹은 폭식을 하는 식이장애가 유발되거나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면과 면역체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흔히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체시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점심시간, 퇴근시간, 취침시간 대부분의 일상은 이 시계를 보고 시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데 바로 뇌 속의 시상하부의 시교차 상액입니다. 이 생체시계에 의해서 모든 인체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3명의 과학자들이 이 생체시계를 연구하고 이 생체시계의 기능들, 수면 패턴, 체온 조절, 혈압 변화, 호르몬 분비량 조절, 면역 기능 강화, 이 생체시계가 대부분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면서 201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 생체시계를 집어넣어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이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럼 처음에 우리 뇌 속에 이 생체시계를 세팅해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마음의 행복과 몸의 건강에 제일 적합하도록 생체시계를 세팅해 주셔서 하루 일과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 습관으로 생체시계 값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셨던 그 값을 잃어버리고 우리 환경이나 우리 생활 습관을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일하게 되는 것이고, 먹어야 될 때 배고프지 않으니까 먹지 않게 되고, 먹지 말아야 할 때 배꼽 시계가 울리니까 먹게 되면서 면역력은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시계들은 배터리에서 작동되가 배터리가 없으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이 생체시계는 무엇에 의해 작동되냐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에도 영향을 받지만 생체시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소는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시계는요, 밤이 되어 어두컴컴해지면 밤이 되었구나. 우리 주인이 낮에 스트레스 받아서 망가진 인체를 수리하고 복구해야겠다 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해가 진 9시 이후에도 여전히 인공적인 빛을 받게 되면 내가 밤인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었네. 내 시계가 빨랐구나 하면서 생체시계가 스스로 시간을 늦추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향으로 우리의 몸도 자동으로 졸음을 쫓아내고 활동 준비를 하게 되면서 불면증이 유발되고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잠 잘 시간에 자게 되고 활동할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건강 유지 비결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래서 이 생체 시계가 잘 작동되어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이 잠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왜 잠이 보약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기억력 강화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이 있습니다. 서술 기억은 학습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저장한 후에 의식적으로 떠올려보고 회상하는 기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이 이 기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절차 기억은 반복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저장되고 필요시에는 반사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다든지 어떤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차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서술 기억은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화 기억은 오늘 아침에 내가 뭐 먹었지? 내가 어제 뭐 했지?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일화 기억입니다. 이 일화 기억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질병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리고 절차 기억이 떨어졌을 때 오는 대표적인 질병이 파킨슨 치매병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자전거 타는 방법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파킨슨 치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는 다 기억은 하지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저장되는 장소가 각기 다르고 내가 송산받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부호화되면, 영어로 인코딩이라고 하죠. 인코딩되면 이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것을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인출해죠. 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는 단기 기억에 저장되기도 하고 어떤 정보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도 하는데, 주로 단기 기억, 대뇌피질에 저장이 되었다가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정보는 대뇌피질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 기억 중추인 해마를 거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수면 패턴으로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보통 사람들이요, 잠이 드는 단계를 보면 가장 먼저 렘 수면을 거쳐서 비렘 수면 단계인 1, 2단계, 3, 4단계 점점 깊어지는 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 사이클이 대략 9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이 사이클이 4번, 5번 정도 반복되다가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뇌는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이렇게 오가면서 장기 기억의 형성에 중요한 단백질을 분비해서 낮에 학습했던 정보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수면과 기억력 강화의 상관성을 연구한 실험인데요. 62명의 정상 성인들에게 30초 동안 왼손으로 4, 1, 3, 2, 넷 키보드로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빨리 수행할 수 있는지 수면 전과 수면 후를 관찰한 실험입니다. 먼저 아침 10시에, 오전이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일 밤 10시에 테스트를 했더니 별로 호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면 후 잠을 재우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일한 검사를 했을 때는 의미 있는 호전이 있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밤 10시에 훈련을 시키고 수면을 취하게 한 후 그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를 하였더니 역시나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에 또다시 테스트했더니 그 이상의 호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손가락이 했던 운동 기억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후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의미 있는 호전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기억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대학 시험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주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로버트 스틱 골드 교수는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최소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기억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수면 시간은 7.5시간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낮에 학습한 내용들을 내가 정리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렘 수면은 얕은 잠이에요. 그런데 새벽이 될수록 이 렘 수면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가 아침임을 쉽게 자각할 수 있도록, 잠에서 쉽게 깰 수 있도록 우리 잠의 패턴을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다 일어나게 되면 정신이 몽롱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깊은 수면을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 7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좀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정신적 회복과 치매 예방입니다.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우리 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수집한 기억을 정리하고 처리한다. 여러 활동을 통해 뇌가 얻은 새로운 기억은 기억 중추인 해마로 이동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가린 후 중요한 기억들은 대뇌 피질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잘 때 뇌 청소가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는 동안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 뇌 척수액이 좀 더 쉽게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있지만 살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더 이상 그 문제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힐 때면 그 생각들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저를 새롭게 하시는, 밤새 제 기억들을 청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수면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신경과 신원철 교수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이게 된 노폐물을 청소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치매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밖으로 배출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잠이 주는 유익 네 번째는 신체 내부의 장기들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장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장기들 가운데 쉴 수 있는 장기들이 있는가 하면 쉴 수 없는, 쉬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위와 대장 같은 장기들은 쉴 수 있는 장기들이죠.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일을 하지만 음식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잠시 쉬게 됩니다. 대장도 대변을 만들 때는 일을 하지만 대변을 내보내고 나면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쉴 수 있는 이 장기들도 일하기를 멈추고 쉬게 되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쉬면 안 되는 장기들이 있죠. 심장이나 폐, 비장, 신장, 혈관들은 한순간도 쉴 틈 없이 혹사하는 장기들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장기들도 우리가 잠을 잘 때 심장도 덜 뛰게 되고 호흡도 다듬어지면서 어느 정도 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잠이 주는 다섯 번째 유익은 잠자는 시간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 2단계 얕은 잠을 거쳐서 3, 4단계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 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두 차례에 불과하고 날이 밝아올수록 얕고 짧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체 시계는 캄캄한 밤이 되면 우리의 이 망가진 인체를 수리하고 복구하기 위해 멜라토닌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이 바로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빛을 받으면 수면 유도 호르몬이자 인체 복구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후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억제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잔다고 해도 우리 몸은 쉽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건강서적 책에도요. 9시 이후에는 앉지 않는 습관을 들이라. 모든 빛을 꺼야 한다.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은 비참하고 건강을 파괴하는 습관이다. 여러분 늦게 주무시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있으시다면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꼭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이 주는 6번째 유익은 이번 주 주제이기도 한 면역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수면과 이 면역력에 대해 연구하시는 독일의 얀보름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A형 감염 주사를 맞았을 때 항체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항체가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 연구하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수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교회 진함에 수면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신 셜트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보여주신 실험 내용인데요.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피험자보다 항체 생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재 교수는 올바른 수면 습관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백혈구 T세포의 공격 능력을 높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할 때 T세포의 활성도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수면의 양이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져 감염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정말 많은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기도 하고요. 또 헬스장이나 홈트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실에서는 잠만 자기입니다. 침실에서 TV나 스마트폰 등을 만지면 우리 뇌는요, 아직 잘 시간이 아닌가 보다. 이곳은 자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침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처음 내드렸던 퀴즈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그룹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어 100개를 외우게 했는데 똑같은 상황과 형편에서 공부를 하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이 월등히 성적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환경이 다 똑같았는데요. 한 가지 달랐던 점은 한쪽 방에는 이 형광등을 켜놓고 자게 했고 다른 방은 불을 끄고 자게 한 차이입니다. 형광등을 켜놓은 방의 학생들은 잠을 잘 못 잔 거겠죠. 왜요? 왜 그럴까요? 불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잠자리에 드실 때요. 주변에 희미한 빛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실을 어둡게 만드시고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2시에 자기. 9시부터 2시 사이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가급적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수면 습관을 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전에 식사 금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위장도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감신경 자극제인 술과 커피를 멀리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커피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기능을 단기적으로 좋아지게 한다든지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가다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부작용으로 더 고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잠을 잘 때요. 우리 뇌에서는요. 아데노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나오는 이 호르몬들을 다 억제해주는 그래서 몸이 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신이 작용을 하려면 아데노신 수용체에 가서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커피가 그 수용체에 대신 달라붙어 있게 되면서 아데노신이 가서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커피를 끊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잠히. 저는 이 구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활동량을 늘리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의 주 원료가 되어서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발히, 밤에는 잠잠히가 중요합니다. 6번째요. 아침에 일어나 빛을 보면서 생체시계를 깨워라. 여러분, 느려진 생체시계를 다시 제 시각으로 돌려놓으려면 생체시계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늦게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한두 주 정도 일찍 일어나서 이 빛을 보시고 활동할 때 느려진 우리들의 이 생체시계는 다시 제 값으로 수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념하시고 실천하셔서 푹 주무시고 건강을 유지해 가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네덜란드 전자업체 필립스가 세계 10개 나라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수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 500명 수면 방해 1, 2위가 바로 스트레스와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TV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방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 여러 방송이 나오지만 리모컨을 가지고 한 방송을 선택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들려오는 육신의 소리가 있고 영의 소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두려움과 염려, 미움, 분노와 좌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에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생각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집이 우리의 집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사업장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우리 마음이 되었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잠자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경험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을 새 번역으로 보자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해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면역력을 높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해 주시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생각들을 청소해 주시고 덜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는 저녁은 밤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낮에 보이던 사물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밤은 그날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에 대해서는 이제 눈 감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는 주님의 호소입니다. 저녁이 되었으니, 밤이 되었으니 이제 내게 와서 쉬어라.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푹 쉬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 그날 하루의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잠은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녁에 이 자는 잠을 통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의 나, 이기적인 나, 죄를 좋아하는 나, 오늘 밤에 잠을 통해 저는 죽고 내일 아침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밤이 되어 해가 지는 것은 내게 맡기라는 예수님의 목소리이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밤이 되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푹 주무셔서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